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어제 갤럽 조사가 나왔죠. 17%. 지난주에 19%였는데 다시 더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아침 뭐 이제 방송, 신문 뭐 이런데 이제 그게 제법 크게 다뤄졌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죠. 목요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목요일 낮에, 그런데 갤럽 조사는 금요일에 낮에 발표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했는데 효과 없고 오히려 떨어졌네?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갤럽 조사는요, 화, 수, 목 이렇게 사흘 동안 조사해서 금요일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을 당시에는 이미 갤럽 조사는 대부분 끝나 있을 때입니다. 끝나고 뭐 거의 분석에 들어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갤럽 조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반영이 되려면 아마도 그건 일주일마다 하니까 내주 금요일 정도가 돼야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저께 나온 거는 기자회견 내용이 반영된 것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이곳은, 이 방송은, 이 매체는 아마 이럴 것이야 라는 예상 거의 그대로였다. 그 중에 특이하게 눈에 띈 것이 중앙일보의 반응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뭐 약속, 뭐 이런 것들 그때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 특히 약속한 거는 뭐 인적 쇄신 이제 검증 중이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다만 시기는 좀 유동적이다 얘기를 했었고, 김건희 여사 뭐 활동 중단과 관련해서도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부분, 이게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뭐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뭐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는데, 그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 때는 이제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하고 좀 같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특별히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특별감찰관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임명하겠다 이걸로 보이고요. 제2부속실 뭐 어제 그저께 목요일에 제2부속실장을 발령을 냈다 뭐 이러면은 이제 곧 제2부속실이 등장을 하는 거지요. 뭐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하는데 제2부속실 문 열어봤자 별 의미도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일단 조치를 취한 게 있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다는 약속 부분을 다 그냥 무시하고 아마 여론이 엄청 악화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민주당은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겠죠. 그래서 오늘 장애 집회도 아마 그런 걸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곧바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가 어제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하신 것을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해달라, 일단 이렇게 기대에 섞인 논평을 내놨습니다. 뭐 그렇다면 아주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어렵죠.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됐고, 대통령실은 변화를 통해 우리가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치열하게라는 표현이 조금 눈길을 갑니다. 치열하게, 열심히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또는 쇄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우선 한번 정리해 보면, 11월 중순 그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이 있죠. 거기에 김건희 여사 동행 안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좀 문제인 것이, 물론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참석할 때 여사 일정, 대통령 부인 일정이 별도로 없으면 뭐 안 가도 됩니다. 근데 별도로 있다면, 정말 이혼한 사람도 아닌데 대통령이 부인을 동행하지 않는다? 그건 국제적인 외교 관례에 맞지 않거든요.
뭐 자꾸 김건희 여사 여기저기 가서 사고 친다 그러는데, 글쎄 그거야 뭐 앞으로 이제 제2부속실 생기고, 그 다음에 해외에 가서 뭐 이런저런 뭐 다른 나라 대통령 또는 총리 부인들 뭐 이런 사람들 접견하는데, 뭐 거기서 무슨 사고 친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동행하지 않는다는 공식 발표, 뭐 이 부분은 일종의 후속 조치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의 첫 조치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외교 활동, 특히 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함께 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뭐 그건 이제 제2부속실의 관장 아래 행사를 하는 게 오히려 맞다. 저는 그게 국민 눈높이에도 맞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지지층에서는 전면적인 중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대통령 부인이 있는 한 전면적인 중단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이제 뭐 국내 활동의 전면적인 중단. 그러나 대외 활동은 아마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자, 그리고 제2부속실 뭐 그동안 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자, 장순칠 시민사회 2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에 이제 임명이 됐고요.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초에 이제 공간 공사도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뭐 실장을 포함해서 대략 5 내지 7명, 뭐 그러면 뭐 5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면적은 뭐 과거 제2부속실의 한 3분의 1 수준이라니까 아주 자그마한 그 하나에다가, 거기에 뭐 특별히 여사 집무실이라는 건 없고, 이제 직원 한 5명 내지 7명 된다니까 그 직원의 업무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접견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접견실은 이제 외국에서 뭐 방한하는 외국 정상의 부인 뭐 이런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서, 그래도 한국 대통령 부인이 이런 사람이고 어떤 얘기를 한다 뭐 그런 거야 뭐 대략 뭐 덕담 수준 오가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 정도를 만든다. 그러면은 적어도 김건희 여사의 공식적인 활동은 거기서 통제가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비공식적으로 뭐 제2부속실 다 퇴근했는데, 그리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밤에 밤잠 안 자고 뭐 또 뭐 전화하고 이런 것까지 막을 수야 없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판단해서 자제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잠자는 것까지 뭐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 김건희 여사도 지금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상당한 정도로 자제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자, 또 하나 이제 실천적 조치에 이거 1단이 드러난 게 있습니다. 김건희 라인 정리 뭐 이런 건데, 김건희 라인이 대통령실에 별도로 있다. 이거는 대통령이 설령 있다고 쳐도 인정할 수 없는 대목이죠. 저는 뭐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고 소문난 사람은 있지만 그걸 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김건희 라인이라는 것은 야당식의 프레임입니다. 지금 뭐 인터넷 공간에 뭐 7인회 그래가지고 뭐 무슨 명단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강훈 전 비서관 아닌가요? 강훈 전 비서관 제가 알기로는 뭐 제 언론계 후배입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검찰 출입을 굉장히 오래 했고 검찰 출입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잘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뭐 김건희 여사 또 뭐 검찰 출입 때부터 뭐 좀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김건희 여사 라인, 누구 라인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인도스, 추인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 라인은 없다, 윤석열 라인만 있다 라고 하는 것도 크게 무리한 주장이 아닙니다. 왜? 과거에 뭐 다른 사람 라인으로 거기에 들어왔다가 쫓겨난 사람도 꽤 있습니다. 뭐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특정
특정 라인이라는 거는 실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김건희 여사와 뭐 비서관들이 워낙 많으니까, 비서관,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 사람이 좀 가깝다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윤석열 라인을 벗어나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줄 서서 그럼 거기서만 일을 하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야당식의 프레임이다. 그걸 대통령이 인정할 수가 없죠. 설령 있다 쳐도.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죠? 강훈전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지원을 했었는데 자진철회했습니다. 물론 말은 뭐 자진철회라고 하지만 아마도 이런저런 뭐 조율을 거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실과. 그렇다면 이 또한 김건희 여사 라인, 본인은 김건희 여사 라인이 아니다. 또 7인회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더군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그 야당의 프레임이든 뭐든 그런 구설에 자꾸 오르니까 본인이 결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것도 일종의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 그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 뭐 언론에 뭐 7인회 이렇게 7인회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뭐 같이 비서관 행정관들이 모여서 자, 우리 김건희 라인이니까 잘해봅시다 뭐 이래서 뭐 건배하고 회식하고, 만약에 그런 게 정말 나왔다면 그걸 7인회, 김건희 7인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단 하나라도 나온 거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야당식의 프레임이다.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저는 잘못된 것이다. 야당식의 프레임에 집권당 대표가 올라타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쇄신 과정에서 이 7인회 멤버 중에 뭐 몇 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연스레 정리되는 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 일단 그 첫 번째 물꼬를 강훈전 비서관이 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기자회견 후속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인적 쇄신, 뭐 이것도 검증 중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 벌써 개각 얘기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11월이면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룹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예산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내에 이제 예산안 통과까지는 아마 뭐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내정해서 발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있던 멤버들이 뭐 내년 예산 확정 때까지는 일을 하고 이제 장관들의 경우에는 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뭐 12월에 뭐 취임하고 뭐 어쨌든 인적 쇄신도 지금 시동이 걸렸습니다. 검증 중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좀 앞으로 상황을 두고 봐야 되겠죠.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인사 스타일과 지금 이제 이번에는 쇄신 인사가 돼야 되니까 이 쇄신 인사에서는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문제적 인물을 발탁하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인적 쇄신을 한다고 그러니까 두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나쁘다. 아니, 하지도 않았는데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쇄신하겠다는 사람한테 여론이 부정적인 그 시선을 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진행형이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의 소통. 아마 11월 말쯤에 지금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주 소통하고 자주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해야 되겠죠. 뭐 사과할 부분이 그때 또 생긴다. 그럼 또 사과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계속 끌어내리는 걸 일단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대통령뿐만 아니고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번호 바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뭐 이거야. 그동안에 워낙 전화번호가 알려져서 여기저기서 뭐 자꾸 전화하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갖는 의미는 과거와의 어떤 제한, 단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한. 예를 들어서 뭐 명태균이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번호 뭐 이런 게 이제 바뀌는 거니까 윤 대통령이 전화번호를 바꾼다는 얘기는 과거와는 나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를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하나 부족한 점이 있다. 뭐 이걸 좀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정치는요, 국면을 전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벌써 제가 쭉 얘기한 거 보세요.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가 꽤 많았죠, 벌써? 이런 것들을 다 쇄신이라는 카테고리로 엮어서 국민 앞에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씩 지금 꽤 많은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뭐 이렇게 한 번에 확 바뀌는 인상이 없다. 그게 국면 전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쇄신, 혁신, 변화 이런 걸 하는 것도 물론 훨씬 더 중요하지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술, 이것도 중요하다.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런 부분을 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쓰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뿐만 아니고 김건희 여사 과거 중립적 특검 이런 얘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동에 대한 진상규명, 이런 부분도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